우영의 학제, 또 학습법, 그리고 코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입 원장님을 위한 윤 선생 학제 교육은 디테일한 정보를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죠.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윤 선생 우영의 학제와 학습법, 그리고 원장님들이 직접 해주시게 될 이 코칭 전략이 갖는 가치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거든요. 이 도구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원장님이라면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핵심 상권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는 게 먼저 필요하죠.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제 공부는요, 맨 마지막에 다루게 될 사업 전략의 상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상담을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네, 화려한 말발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상담을 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문성이 듣는 사람한테 잘 전달되어야 학부모가 신뢰하고 자기 자녀를 맡기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확신이 전달돼야 되죠? 네, 내가 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계 최고의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원장님 스스로의 확신입니다. 셀프 확신인 거죠. 근데 이거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세계 최고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범위를 좀 좁혀보는 거예요. 물론 세계 최고의 영어 교사라고 말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랑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 어때요? 네, 보통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세계적인 영어 교사를 찾아가는 게 현실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가까이에서, 집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엄마가 언제든지 뛰어올 수 있는 거리에서 공부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좋단 말이죠. 그러면 원장님이 하실 일은요, 이 핵심 상권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어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면 그거로 족합니다. 네, 그 아이에게는 원장님이 세계 최고, 네, 우주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우선 윤 선생 우영학제, 그리고 학습법, 또 원장님이 하실 코칭이 세트를 이루어서 어떻게 윤 선생 영어 교육을 학부모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공부방 하시는 원장님들 가운데 개인기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원생이 10명, 또 20명, 30명으로 증가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죠? 네, 자기를 갈아 넣게 됩니다. 네, 좋은 방법이 당연히 아니죠.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던가요? 특히 영어 교육을 몇 주, 몇 달 안에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결과가 나오게 할 수가 있나요? 네,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개인기에 의존해서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오는 거는 결국 최종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활동하는 윤 선생님들을 수백 명을 압니다. 방문 선생님도 있고 또 우리 원장님들처럼 네, 교습서나 공부방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이 다들 영어 실력도 좋으시고요. 잘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활동할 때 과거에 내가 하던 스타일로 가르치다가 번아웃이 오는 경험을 하는 그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렇게 또 힘들다고 상의도 하고 그러세요. 자,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느냐?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학습자를 시스템에 넣어주고 제대로 공부하도록 관리하고 코칭하는 쪽으로 원장님의 포지션을 변경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잘 듣고 따라하신 원장님들하고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은요, 재밌는 제가 경험을 하는데요. 원장님들이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직접 가르친 아이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육성으로 설명하면서 열심히 가르친 아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달 혹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갈아 넣어 가르친 아이하고 시스템에 넣어 놓고 나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가끔 개입해서 코칭만 해준 아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느 쪽이 잘할 것 같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네, 교사로서 나의 에고가 다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요, 후자가 영어를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직관과는 잘 맞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학습자의 실력이 잘 향상하려면 누가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사가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꼬입니다. 스텝이 꼬여요. 네. 자, 윤 선생의 학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재, 그리고 학습법은요,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리고 오랜 세월 가다듬어진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윤 선생 원장님은요, 그 시스템이라는 이 트레드밀 있죠. 네, 헬스장 가면 있는 러닝머신, 거기에 아이를 태우고 그 아이가 꾸준히 달리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거기 올라가서 막 뛰시면 안 돼요. 네, 그럼 힘들어서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학제를 조금 맛보기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들께 단톡방으로 매뉴얼 제공해드렸죠. 네, 그거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볼 자료가 아니고요. 레퍼런스 자료입니다. 네, 원장님들이 두고두고 일을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이렇게 가서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 수업에서는요, 학제 브로셔를 위주로 한번 검토해 볼 거예요. 자, 브로셔가 어떻게 생겼죠? 네, 제가 화면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 네, 1번 자료죠? 네, 1번 첨부 자료.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 교실 브로셔입니다. 네. 보통 원장님들이 학부모하고 상담할 때 학제 매뉴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이 보여주셔도 이 브로셔 정도가 아마 다일 거예요. 대개는 이것도 보지 않고 상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나중에 다루겠지만 상담할 때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부모하고 눈을 맞추면서 그 학부모의 어려운 점, 고민, 고통,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런 자료들은 그냥 거들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잘 거들어 주려면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뭐가 나오는지를 잘 아셔야 되죠. 브로셔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원장님들도 한번 자기가 받은 그 자료를 열어서 보시면서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생겼죠? 네, 영어는 윤 선생으로 통합니다. 윤 선생의 교육 철학을 설명합니다. 네. 언제나 교육은요, 자신이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죠. 1980년부터 시작했다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 학제는요, 커리큘럼이죠. 네. 영어로 하면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이 예스 4.0 커리큘럼이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뭔가 앞에서 1.0부터 시작해서 2.0, 3.0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네, 4차에 걸쳐서 개정한 결과물입니다. 그 앞서 히스토리까지 다 지금 아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윤 선생의 영어 교육에는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윤 선생은 파닉스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영어 학습의 기본에 반드시 파닉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 주제로 좀 써놓은 글도 있는데요. 나중에 제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 읽으실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요, 영어를 뭐 가장 많이 가르쳤겠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원어민들에게도 가르쳤을 것이고, 이민 온 사람에게도 가르쳤을 것이고,
가르치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잘 워킹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7, 80년대에 굉장히 컸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영어는 파닉스를 기반으로 가르쳐야 된다. 어떤 학자들은 whole language라고 해갖고, 네, 전체적인 관점으로, 네, 가르쳐야 된다. 뭐 대략 그런 그 디베이트가 붙은 거죠. 근데 미국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요, 서로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전까지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 영어 교육 학자들을 임명해서 어떻게 했냐면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위원회에서 실증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파닉스 쪽이 이겼어요. 네. 파닉스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나중에 문해력, 즉 리터러시가 제대로 발달한다는 게 검증된 거죠.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풀 랭귀지 쪽이 완전히 그냥 밀려나고 배제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좋은 점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조합을 이루어서 가르치게 됐죠. 하여튼 중요한 거. 그래서 결론이 언제쯤 났냐 하면은 90년 정도 되면은 파닉스를 처음에 가르쳐야 영어 문해력을 제대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에 모두가 동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윤 선생은 파닉스를 언제 국내에 도입했을까요? 네, 91년도. 그러니까 미국이 파닉스가 정설로 받아들여지자마자 그게 한국에 바로 도입됐는데, 재밌는 거는 그걸 도입한 게 한국의 교육부가 아니라 사교육기업인 윤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선생은 지금도요, 파닉스에 대해서만은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해요. 파닉스 하면 윤 선생, 파닉스 다 인정하죠. 그래서 파닉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또 윤 선생에서는요, 밸런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의 밸런스이냐? 그 예스 4.0이라는 지금 이 커리큘럼명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이전만 해도 저희가 베풀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썼어요. 앞쪽에 한 3.0 정도에서만 해도요. 근데 그 베풀 커리큘럼은 뭐였냐 하면 Balanced EFL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EFL은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그 머리 글자를 딴 거죠. 근데 앞에다 B, Balanced를 붙여가지고 균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뭐의 균형이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학술용어로는 BICS라고 부릅니다. BICS라고 부르는데, 빅스는 뭐냐 하면 뭐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거나 혹은 뭐 음식점에 가서 뭘 주문하거나 길을 묻거나 그런 정말 일상적인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그 영어가 있죠. 예를 들어 내신 시험을 본다든지 또 수능 영어 시험을 본다든지 또 외국으로 유학을 하려면 토플 시험도 보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영어 능력, 즉 학문적 능력은 CALP라고 해서 캘프라고 부릅니다. 윤 선생은요, 그 두 가지 능력,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뭔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학제를 보면 그래서 그 영역들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게 돼요. 또 하나, 이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스마트 학습법. 윤 선생 영어 교육은요, 뇌과학 스마트 학습법이라고 하죠. 우리 뇌가 언어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학습법에 대해 다룰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 1대1 개인 맞춤. 1대1 개인 맞춤이라는 게 나중에 상담에 가면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들과의 차별적 경쟁력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1대1이라는 키워드가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페이지를 내려서요.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4, 5페이지 브로셔가 인쇄물로 이렇게 그 책자 형태로 나올 때는 4, 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ES 4.0 학제의 수준과 영역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왼쪽 페이지에 보면은 정글비트 과정부터 시작해서 파닉스, 또 초등 과정, 중고등 과정 이렇게 어때요? 지금 보니까 정글비트는 지금 놀이 영어라고 하는 거 보면 벌써 미취학 정도 단계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영어를 좀 친숙하게 여기는 과정에서 문해력의 기반인 파닉스를 공부하고 초등, 중, 고등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는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 표현이 돼 있죠. 각 영역에서 어떤 정도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까지가 설명이 되고 각 영역의 이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키, 라이징 스타, 올스타, MVP. 요 이름들을 보면은 요거는 그 미국 프로야구 그 메이저리그의 이름 그거를 좀 이렇게 메타포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에서 메타포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왜 그 프로야구에 데뷔한 신인을 루키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타가 되고 전국 규모의 올스타가 되고 그리고 더 발전하게 되면 MVP까지 그리고 중고등 과정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수능, 내신, 창의융합 과정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대략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다 정도를 파악하시는 걸 목표로 지금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역별 프로그램으로도 의사소통, 아까 제가 빅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게 있고요. 또 읽고 쓰는 거, 이런 능력들이 결국 단단하게 갖추어져야 아카데믹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죠. 수능 시험도 보고 나중에 전공도 영어로 공부할 수 있게, 또 그러한 역량들을 보완해주는 이런 시험 대비 문법, 어휘, 창의융합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6,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같이 보셔도 되고요. 공유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요.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로 함께 따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단계별 학습 과정이라고 해서 정글비트부터 중고등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 어휘수 문장수가 다 있죠. 어때요? 이 어휘 문장수를 저희가 다 이렇게 책을 보고 하나씩 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죠.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근데 윤 선생은요, 자체 학습 그 교재들을 전부 코퍼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퍼스라는 거는 마치 사전 같은 것들을 편찬할 때 모든 그 단어들을 다 집어넣는 빅데이터 같은 건데요. 자체 빅데이터로 다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 선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어느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윤스팀이라고 해갖고 스팀 클래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스팀 클래스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요, 일단 그 개요만 한번 보세요. 스팀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건지, 뭐 문제 해결,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서로 소통 협업하는 능력, 현대사회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길러주는 클래스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쭉 빠져나갈게요. 밑으로 좀 쭉 빠져서 여기 아래에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14페이지까지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영역별 교재를 소개하는 거죠. 원장님들이 지금 보통 처음에 아까 영업망 교육에서 교재 주문하는 걸 배우셨는데 그때 왜 W, Y, 그 다음에 S, 거기까지는 거의 공통이었죠. 전용 교재에서. 그거는 우, 영, 스마트의 약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T가 붙으면 말하기 교재고요. 톡이니까. R이 붙으면 읽기 교재고요. 그 다음에 W가 붙으면 쓰기 교재, G가 붙으면 문법 교재였잖아요.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디자인된 교재들이 들어있다는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파닉스하고 정글비트에 대해서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파닉스를 보시면 어때요? 예비 초등이 있고 초등이 있고 예비 중, 중등이 있죠. 6개월, 6개월, 3개월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저걸 다 공부할까요? 그건 아니죠.
저 중에 어느 하나를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메인으로 공부하는 건 아마 스마트 파닉스가 될 텐데요. 스마트 파닉스 타임. 네. 6개월가량 공부를 한다고 여기 써 있죠. 네. 그래서 학제가 파닉스로 시작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단계에서는 정글 비트로 시작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초기 단계에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코퍼스에 의해서 어휘수 문장수가 전부 다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 파닉스는 뭐 초등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비 초등도 있고 예비 중 중등도 있을까요? 원장님에게 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똑같은 아이가 오는 게 아니죠. 어떤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2학년에, 네, 지금 딱 시작하면 좋을, 파닉스를 시작하면 좋을 나이에 오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5학년이 돼서 원장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5학년이면 영어를 어느 정도 다 좀 기본적으로 저학년 때 해야 될 공부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단평가 통해 확인해 봐야죠. 근데 확인해 봤더니 파닉스를 제대로 안 하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네. 파닉스를 그냥 스킵하고 읽기나 말하기로 넘어가 버리면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발전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다가 딱 정체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파닉스로 되돌아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파닉스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5학년쯤 된 아이한테 2학년이나 1학년 아이가 공부하는 교재를 주고 공부시키면 공부 잘 할까요? 네. 당연히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애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른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내가 실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네.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나가기 싫다고. 엄마 입장에서 제일 그 고민스럽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바로 아이가 내가 보낸 학원을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실패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수준에 맞는 파닉스 공부를 할 수 있어야죠. 여기 예비 중 중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3개월 과정, 네, 요거로 신속히 캐치업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진단평가 결과를 봐서 초등 그 파닉스 라인의 뒷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부터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에 맞추어서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내려볼까요? 네, 여기 나왔네요. 16, 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 윤선생 우영 학제의 초등 부분을 갖다가 총망라한 거죠. 한 페이지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위에 보면은 파닉스가 있고요. 네. 예비 초등, 초등, 중등 이렇게 다 있죠. 그 다음에 정글 비트 제가 아까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오른쪽 여기 요열에 네. 제일 오른쪽 열에 윤스팀 클래스가 들어있죠. 네. 이렇게 하나의 초등 전체 학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영역별로 소개되어 있는 게 있죠. 말하기가 있었고요. 네. 읽기, 쓰기, 창의융합, 문법, 어휘. 네. 이 말하기 그 교재들이 빅스에 해당하는 거라면은 읽기부터 쭉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네. 켈프.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왼쪽 열에 보시면은요. 초등 제일 저학년 1단계부터 시작한 루키, 라이징 스타, 올스타, MVP 앞에서 본 그 학제 이름들, 단계 이름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단계로 보면은 1, 2, 3, 4, 5, 6, 7까지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학년에 맞추어져 있어요. 1단계는 대략 1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6학년 올라가면은 6, 7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단평가 해보시고 각 단계에 맞추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중등 학제가 나오죠. 그렇죠. 중고등 네, 통합 학제입니다. 수능 마스터, 내신 마스터, 창의융합 그리고 병행 과정까지. 네, 중학생이 되어도 우리 교습소나 공부방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16, 7페이지 여기로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요 학제표를 잘 보시면서요.
처음에 원장님이 개원하시면은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아이가 왔어. 뭐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그게 고민스럽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예요? 네, 진단평가를 보는 거죠. 진단평가 보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딱 제안해 주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배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진단평가를 보고 나서 엄마에게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윤 선생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 어떤 교재로 시작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저는요, 이 원장은요, 아이가 처음에 오면 일주일 동안은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도 가르쳐주고 잘 따라하는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네, 잘 케어할 거예요. 그렇게 케어하면서 혹시 이 아이가 진단평가를 볼 때 당일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거나 혹은 잘 모르는데 찍어서 잘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학습 레벨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 판단으로 약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죠. 그렇게 해줘야 안전하게 교재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도 집에 가서 이상한 얘기 안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일단 진단평가로 어떤 걸 하나 배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재를 쭉 다 마치면 뭐 무난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배분하면 좋지? 그게 또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진단평가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되게 고민이 되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기본 배분 그 라인이 있어요. 그 폼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익혀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번 회원, 2번 회원 그 정도까지는 그대로 해보시다가 그 다음부터 원장님이 교재에 익숙해지고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게 판단이 되시니까 베리에이션 마음껏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유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유형을요. 자, 제가 지금 카톡에다가 원장님들 단톡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넣어드린 거 보셨죠? 네, 기본형이 있고요. 응용 1형이 있고요. 응용 2형이 있고요. 응용 3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한번 실제 배분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그 학제표에서 찾아보세요. 네. 기본형부터 볼까요? 자, 스마트 파닉스 타임 찾으셨습니까? 네, 어디 있을까요? 네,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그죠? 파닉스 라인에 여기 있겠죠. 그죠? 네, 여기 제일 위에 윤스 스마트 파닉스 타임이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톡 프리 1이 있습니다. 스마트 톡 프리 1은 톡이니까 당연히 말하기에 있을 거고요. 프리 1이니까 1단계에 있네요. 네, 요거를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프리 1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First Start Reading이라는 게 있네요. 네, 리딩이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읽기에 있겠죠. 네,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요겁니다. 그 다음은요. 스마트 리딩 프리 1, 2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은 스마트 톡 프리 2니까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은요. 리딩 프리 3, 4니까 이쪽으로 왔고요. 그리고 스텝업 리딩 타임 프리 1, 2 바로 아래로 내려왔죠. 자, 지금 내려가는 순서가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 다음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말하기와 읽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파닉스 공부를 해서 6개월간 단단하게 기초를 다진 다음에 말하기와 읽기를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응용 1번은 어때요? 스마트 파닉스 타임 했죠, 먼저. 요거 공부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스마트 리딩 프리 3, 4로 갔습니다. 자, 리딩 프리의 그 1단계를 다 건너뛰고 3, 4로 갔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이 아이가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굳이 쉬운 거부터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1학년이 올 수도 있고 2학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3학년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아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절히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어디로 갔죠? 스마트 톡 프리. 스마트 톡 A 1, 2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있죠. 3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는 1단계와 2단계에 있고
A 단계가 3단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요로 넘어왔고, 톡 A 1, 2를 한 다음에 어때요? 4까지 다 한 게 아니죠. 원래 여기 4까지 있는데 1, 2만 하고 어디로 넘어가죠? 네. 스마트 리딩 A에 1에서 3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스마트 톡으로 와서 3, 4를 했죠. 이쪽으로 와서. 톡하고 이게 그 리딩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한 가지 그 영역에서 쭉 정속 직진하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약간 다채롭게 해야 지루하지 않다고 느끼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된 것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원장님들이 제가 지금 드린 그 흐름과 저 배본 순서와 학습표를 맞추어 가면서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연필로 옆에다가 번호를 매겨가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제가 그 방학동에서 요 교습소를 하시는 리즈 원장님이라는 분한테 요건 받은 건데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학제를 열심히 스터디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요거를 요렇게 해본다고 또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응용 2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 한번 보세요. 우선 파닉스를 선택해서 가르친 다음에요. 스마트 리딩 프리 3, 4로 갑니다. 네, 이쪽으로 바로 갔죠? 네. 그리고 톡 A12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리딩 A1으로 갔고요. 그리고 톡 다시 가서 3, 4 마치고요. 리딩 A 2, 3 하고요. 역시 리딩과 톡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분이 흥미로운 거는요. 스마트 라이팅까지 넘어갔다가 정말 더 그 다채로운 영역을 넘나들면서 공부를 시키는 걸 선호하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다시 B로 넘어가는데 B는 여기 4단계잖아요. B 톡의 B의 1, 2번을 갖다가 공부한 다음에 리딩을 다시 아까 요 남겨놓았던 A4를 갖다가 공부시킨다고 해요. 직접 지도해 보시니까 A4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조금 몇 명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 순서를 이렇게 스스로 한번 조정해 보니까 그 원장님이 가르칠 때는 괜찮았다. 그런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요거는 원장님들이 익숙해지시면 원장 한번 살펴보시고 적절하다 나한테도 그렇게 판단되시면 적용해 보실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배본 순서는 그렇게 제가 제안해 드린 거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응용 3번은요. 초등 단계를 전체 배본하는 순서를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네. 이것도 카톡으로 받으신 거 참고해 보시고요. 요 순서에 따라 가는 거예요. 네. 파닉스 한 다음에 톡 프리 1 했죠? 네. 그리고 리딩 프리 1, 2 하고, 이렇게 다시, 톡 프리 2로 왔다가 다시 리딩 프리 3, 4로 가고, 그렇게 그런 순서로 해서 저 아래, 스마트 그래머 여기 보면, 그래머에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죠. 문법 라인에. 스마트 그래머에 6단계. 여기 있다. 네, 7단계에 있네요. 윤수 스마트 그래머의 2, 1에서 3까지. 네, 초등 전체 그 라인을 갖다가 따라가면서 배분하는 그 순서까지 담아 놓았으니까, 네, 요것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 그 학제표를 보시고 번호를 매겨가면서, 요렇게 배분하는 순서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요, 초등 고학년하고 중등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혹은 뭐 저학년에서부터 올라온 아이도 있는데, 그럴 때 고학년하고 중등에게는 조금 적합한 배분 전략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윤쌤, 아까 우리 설명드린 데 있죠? 네. 그 윤 선생의 유튜브라고 하는 스마트 윤쌤에서요, 코드 번호 2492번을 참고하시면요, 그거를 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해설과 함께 어떻게 초등 고학년과 중등에서 배분할 수 있는지 설명이 아주 친절해요. 요거는 그 학제 2번 자료에 들어 있어요. 잠깐 제가 학제를 한번 2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자료가 요거죠? 네. 학제 매뉴얼. 그 2번 자료에 46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네, 여기 우영 프로그램에 이해해가지고 배분 전략해서 요 내용인데 요게 어디에서 강의하고 있다고요? 스마트 윤쌤
2492번 코드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2번 자료로 넘어왔으니까 몇 개만 더 보고 갈게요. 2번 자료, 네, 학제 매뉴얼, 우영학제 매뉴얼이라고 써 있는 자료죠. 거기에는요, 각 교재 시리즈의 학습 기간, 또 교재 권수, 차시수 이런 세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한번 1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6페이지 요겁니다. 파닉스 프로그램의 초등, 예비, 초등, 예비, 중등 프로그램명은 이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들, 교재 또 티처스 가이드가 있고 단어 카드, 게임판 같은 교구 있는 거 이런 세부 설명들이 들어있죠. 네, 또 19로 한번 가볼게요. 19. 네, 스마트 파닉스 타임 가장 많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죠. 네, 스텝별로 권별로 어떤 내용들로 공부하는지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7페이지에는 자, 스마톡 이거 말하기 교재잖아요. 빅스에 해당하는 교재죠. 네, 빅스 교재에서는 자, 어때요? 학습 과정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 단계에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교재와 웍북의 개수, 차시수, 평가 개수 네,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리딩이네요. 리딩. 읽기 교재. 또 여기 역시 이렇게 단계 정보와 안에 들어있는 세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네요. 3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라이팅. 네, 라이팅 교재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그 매뉴얼은요. 보시면은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가면서 볼 수 있죠. 네. 라이팅에 대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맵이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도 해설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머. 그래머도 이렇게 3단계에서 시작해서 7단계까지 어디에 배정되어 있다는 게 교재 표지와 함께 잘 나와 있죠. 네. 이렇게 그 2번 자료, 즉 우영학제 매뉴얼은 내가 원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레퍼런스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략의 학제와 교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회원의 학습을 관리하려면 각 교재를 좀 순차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이렇게 많은 교재를 어떻게 단기간에 다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시면 한 번에 어차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교재를 연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첫 번째 마디였던 영업망 교육에서 교재 지침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배우셨죠? 네. 영업망에 보면은 네. LMS에서 교재 지침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거 다운로드해서 폴더로 하나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시고요. 또 회원이 학습하는 과정도 영상으로 시청하셨죠. 네. 본부장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해설도 해가면서 어떤 과정으로 아이들이 따라 말하기도 하고 웍북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녹음하는 것들 포함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공부하는 과정은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장님이 이 모든 교재를요, 아이가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 따라 하시려면, 활동까지 해가면서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교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빨리 파악하기를 원하시면요, 스마트 윤쌤에서 음원 듣기를 하실 수 있어요. 교재는 다운로드 해놨으니까 그 교재 보면서 음원 듣기를 하면 되는 건데요. 검색어로 네, 스마트 윤쌤 접속하는 방법은 아까 배우셨으니까 거기에서 검색어로 뭐를 하면 되냐 하면 우리 집 앞 영어교실 교재 연구 네, 그거를 검색하셔서 그 과정을 찾아서 네,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하시면 이제 그 차시별로 쭉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원 듣기라고 써 있죠. 네, 전체 그 음원을 한 차시씩 다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교재 연구는 그렇게 스마트 윤쌤하고 영업망에 있는 이 학습 자료실에 있는 지침서. 네, 아까 요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LMS에 들어가서 학습 자료실에 지침서가 이렇게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스팀 수업을 나중에 하기를 원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요,
뭐 복잡하게 여러 이벤트를 안 하고 월별 이벤트로다가 스팀 수업을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 케이스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스팀에 관해서 그러면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윤 선생의 유튜브, 네, 스마트 윤쌤에서 코드 번호 2378번으로 검색하시면은요. 네. 아까 학제표 보실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학제표에서 뭐 봤었죠? 요거. 오른쪽에 요 스팀 클래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스팀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요 방송입니다. 스팀 교육을 제대로 이해해서 활용하는 사례를 갖다가 현장 원장님들이 실제로 하고 계신 사례도 소개해 가면서 보여주니까요. 한번 나중에 관심 갖고 시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어디에 뭐가 있다. 나중에 내가 뭐가 궁금하면 그걸 보면 되겠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know where, 네,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용도로 말씀드립니다. 스팀 수업을 위한 자료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윤선생 박스라는 거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 윤선생 박스에서요. 스팀 수업 자료 3년분을 전부 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여기 61페이지 요 매뉴얼 61페이지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레슨 플랜, 수업할 때 화면에 띄워놓는 PPT 자료, 회원에게 주는 워크시트, 그 다음에 회원과 학부모에게 보낼 수업 안내서까지 다 있습니다. 교구만 별도로 구매하시면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정글비트, 네, 정글비트 2번 자료, 매뉴얼 자료에 쭉 내려가서 네, 70페이지 여기 있죠. 네, 정글비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70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여기 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요 URL이 있죠. 요 URL 눌러서 정글비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료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요. 내가 어떤 단계가 되면 처음에는 기본만 하는 것도 조금 버겁잖아요. 기본을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네, 이러한 것도 내가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을 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선생 우영의 학습법, 네, 그리고 코칭하는 방법까지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